보신 것처럼 윤종원 신임 기업은행장은 임기 첫날부터 무난한 출근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럼 노조가 왜 이렇게까지 반대를 하는 건지 이 내용은 장지영 기자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장 기자, 노조가 반대하는 신임 행장 어떤 인물인지부터 짚어주시죠. 네, 이 신임 행장은 1960년생인데 1983년 행정고시 27회로 공직에 입문했습니다. 네.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한 후 기획재정부의 전신인 재정경제원에 들어가서 금융정책 업무를 주로 담당했는데요.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를 겪던 1997년에서 2000년까지는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이코노미스트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후 다시 기획예산처에서 재정정책과 산업재정 업무를 맡으며 산업과 금융의 연관성을 익혔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에는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에 올라 2년 7개월 동안 일했습니다. 언뜻만 봐도 이력이 굉장히 화려한 분인데 그런 이유 때문에 정권을 좀 넘나들면서 중용을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윤 행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자 대통령 비서실 경제보좌관실에서 선임 행정관으로 일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선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을, 박근혜 정부 때는 IMF 상임이사와 주 OECD 대사를 맡았고 이번 문재인 정부에선 경제수석 비서관에 임명됐습니다. 보수 정권, 진보 정권에 관계없이 윤 행장의 실력은 인정을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에서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 어떻게 봐야 돼요? 네, 앞서 오정인 기자가 설명을 했던 것처럼 기업은행은 2010년부터 3번 연속 내부에서 행장이 나왔는데 네. 이 전통을 깨고 관료 출신인 윤 행장이 임명됐기 때문입니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행장을 금융위원장이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인데요. 기업은행 노조는 행장 인사에 있어서 3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관료 출신 배제입니다. 그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강경하다는 건데요. 특히 내부 출신 행장들이 그동안 실적도 잘 내왔기 때문에 관료 출신 임명에 대한 설득력과 명분은 더 떨어집니다. 그렇군요. 실적이 좀 어땠을까요? 네, 기업은행은 2018년엔 1조 7,643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습니다. 지난해에도 3분기까지 누적 1조 3,678억 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당기 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산도 크게 늘었습니다. 내부 출신 행장이 재임한 기간 동안 자산 규모는 178조 8천억 원에서 289조 5천억 원으로 100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 아울러 윤 행장이 이력은 화려합니다만 은행에서 업무를 직접 해본 경험이 없다는 점도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윤 행장이 앞으로 노조를 어떻게 설득할지 이게 또 관건일 것 같습니다.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